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오늘도 박병주 이사님과 함께 오늘장 탄탄하게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슈와 섹터를 점검하고 관련된 종목, 이사님의 탑픽 기업까지 오늘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이슈 한마디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러우 전쟁 관련해서 이슈를 가져와 줬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상談判 무산, 팽팽한 기싸움 시작이라고 한마디 가져와 줬고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오늘 이스탄불에서 종전 협상을 하죠. 어제는 재건주 쉬어갔는데 오늘은 투자 포인트 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제가 그러기 전에 세 사람의 인물을 한번 등장시켜 보겠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 각각 생각이 아마 틀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최초에 여기서 이번에 15일 날 그 회담을 제안을 누가 먼저 했을까요? 이분이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다시 더 뒤로 뺐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나도 가겠다. 근데 이번에 이제 안 되니까 안 갔잖아요. 그렇죠. 그 젤렌스키는 굉장히 속이 탈 겁니다. 지금 3년 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거의 풍지박산이잖아요. 그러면 그 원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뭐 푸틴이 먼저 했지만 약간 미국도 유발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2020년 당시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미국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거든요. 군수 복합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확고부동합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때 상황 많이 변하고 그러면 젤렌스키는 지금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고 푸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쟁하다가는 옛날 그 아프가니스탄 이후로 소련이 붕괴된 것처럼 그런 사태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세 사람 다 제가 보기에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실무진이 되고 있는가 다음 자막을 보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보시면 이제 실무진 이제 3년 만에 이제 공동 성명 후에 러우 회담은 지금 실무진에서는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러시아 대표단에서 가장 핵심 인물을 총정찰국 국장이 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뭐 정보계통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실무단이 와서 이번에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크렘린 지금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스위스에서 정상회담이 평화회담이 열리는데 여기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5월 달 같은 경우는 예비 접촉의 성격이 있고 본 게임은 6월 달에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이슈를 들고 온 이유는 왜 그럴까요? 결국은 우리 주식시장에는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바로 그 부분 때 들고 가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회담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어렵게 열리게 됐는데 네. 앞으로 좀 평화적으로 해결이 돼서 이 1,300조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시장을 좀 기대해봐도 될지 궁금해요, 이사님.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들고 온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쟁하는 와중에도 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하고 활발하게 MOU를 체결했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들고 왔던 HD 현대 건설 기계, HD 현대 인프라 코어하고도 재건 부분에서 논의를 꾸준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는 해결의 실마리를 풀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진짜로 그런 본격적인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은 지금 재건주를 공략할 때다라고 진단을 해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HD현대 건설기계를 편입했었는데 오늘도 관련된 탑픽주를 가져와 주셨다고 합니다. 이사님, 오늘장에서는 재건주 안에서 어느 기업 봐야 될까요? 자, 오늘은 제가 그 DIC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DIC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분이 얽혀 있는데 재건 부분도 좀 얽혀 있습니다. 자, 이 회사가 또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했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참고로 DIC는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지금 어제 가격 대비 한 1,909억입니다. 그거를 머릿속 염두에 두시고요. 자, 1분기 매출액이 1,931억이었죠. 그러면 곱하기 4 하면 올해 전체적으로 대략 8천억이 나오죠. 지금 시가총액이 1,900억이기 때문에 적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83억이 나왔고 여기다 곱하기 4하니까 대략 한 얼마입니까? 320억이죠. 네. 그렇다면 시가총액이 1,900억이니까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 된 그런 구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회사가 현대차의 변속기 그리고 테슬라에다가 전기차 감속기를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와가지고 주가 한때는 움직였었어요. 왜냐하면 감속기가 이제 전기차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굴삭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뭡니까? 이거를 공급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력 상품은 바로 DIC였습니다. 재건주 안에서 꼽아봤고요. 어제 7% 이상 가까이 급등을 했다 보니까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궁금해요. 목표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사태 자, 통해서. 이 종목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보면 네. 요거는 제가 이제 분기봉이죠.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가격이 지금 빠진 상태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시청자님들이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조선주, 방산주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는 점에도 악어 입이 한번 다물어졌어요. 다시 한번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많이 가는 차트입니다. 요게 전형적인 이제 저점에서 사는 그런 구간이 되겠고요. 매수가 범위는 4,870원에서 4,900원, 1차 목표가는 5,26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3,8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력 상품인 DIC 1차 목표가 5,260원, 그리고 손절 라인 2차 목표가까지 꼼꼼하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선주 그리고 방산주가 주춤할 때 이사님이 매번 말씀을 해주셨던 증권주가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오늘 리뷰 기업도 만나볼 텐데요. 4월 24일에 매수했었던 한국금융지주고요. 2차 목표가 87,600원까지 달성을 했고 2주도 안 됐는데 수익률이 벌써 23.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한국금융지주가 5% 급등했는데 저희 3차 목표가 얼마로 잡아봐야 될까요, 이사님? 저희가 한국금융지주를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네. 미래에셋증권은 여기서 말씀드렸죠. 미래에셋증권은 30% 올라갔어요.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는 계속 V자형태로 계속 올라갔죠. 말씀드리고 나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지금 가장 핫하고 있는 조선주, 방산주 보니까 옆으로 빠졌더라고요. 옆으로 횡보했더라고요. V자 형태로 가가지고 실적 발표를 어제 했는데 놀라운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분기당 5,188억이 나왔어요. 곱하기 4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간 2조가 넘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5조 초반이에요. 말도 안 되죠.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주도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3천 목표가를 말씀드릴까요? 네. 3천 목표가는 95,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차 목표가 한국금융지주 95,000원으로 설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님, 근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지금 증권주가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매일 오르다 보니까 사실 진입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정말 진입해도 괜찮은 걸지 좀 지금 구간 진단 좀 해주세요, 이사님. 제가 그래가지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미 한국금융지주나 미래에셋증권은 급등을 했거든요. 네. 이미 저희들이 말하는 대비 20% 올라왔고 덜 오른 종목을 제가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엊그저께는 유안타 증권도 말씀드렸고 교보증권, 즉 중소형 증권주는 뒤늦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말씀드리는데 여전히 그 종목들도 저희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나서 다 올랐습니다. 다음날 바로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접근하실 때에 일봉보다는 월간을 보시면, 특히 유안타증권 같은 경우는 월간을 보시면 굉장히 낮은 가격이거든요. 네. 그럼 보시고 또 어려우시다면 박병주 매니저가 MBA골드 거기서 아침 8시 무료 방송하니까 오셔가지고 전략을 제가 또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여전히 아직 오를 룸이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장에서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환율 관련해서 이 매크로적인 이슈 점검해 볼 텐데요. 한마디 만나보겠습니다. 이 한미 환율 협상 소식에 원화 어제 1,394.5원 마감을 했죠. 수혜주 찾기라고 남겨줬고요. 한국과 미국의 이 환율 협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요즘 원달러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혜 업종 정말 어디로 봐야 돼요, 이사님? 자, 여기서 우리가 저는 이 환율의 강세를 구조적이죠. 구조적.
이제 앞으로 2027년까지는 장기적으로 원화가 저는 1,200원대까지 갈 거라고 보고 올해 연말 때는 1,350원 정도 보거든요. 그렇게 변하면 우리나라 그 주도하는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변합니다. 따라서 이런 대목을 보시고 우리 특히 서학개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정말 긴장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 많이 올랐잖아요. 네. 테슬라도 많이 올랐고 맞아요. 이제는 적당하게 미국 주식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을 공략하는 시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환율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주요 내용 보겠습니다. 어제 장중에 1394원을 이제 깼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다시 또 변동이 심하니까 네. 그렇지만 1,400원을 벌써 이번에 두 번째 깼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한미 외환 당국자들이 회담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한국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2023년에도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444억 달러였어요. 그 다음에 24년 같은 경우는 557억 달러로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연간 경상수지가 990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적정 환율은 상당히 우리나라가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계 은행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 드디어 외국인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2,730억을 순매수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4월 초에 이제 뭐 시장을 흔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뒤로 불안하니까 그 마진콜 물량을 메우려고 팔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매수했다는 의미가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환율이 강세로 가니까 그거를 노리고 들어온 자금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하는 환율 시장을 보면서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도 미국장보다는 국내 증시에 더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수혜주 정말 어디를 봐야 될지 궁금해요. 네. 관련해서 어느 기업 오늘장 개장하면 찾아봐야 될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롯데관광개발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 종목이 4월 7일 날 들고 왔죠. 맞아요. 들고 와가지고 2차 목표까지 달성했어요. 심지어 3차까지 달성했죠. 3차가 11,150원이었는데, 자, 제가 또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들고 온 이유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환율은 구조적으로 강세를 보이니까 산업 자체가 주도산업이 변하는 거죠. 지금 환율 수혜주가 이제 주도주로 떠오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드디어 1분기 때 영업이익이 흑자가 됐어요. 조금 그동안에 투자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죠. 130억 정도가 흑자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인데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데 정말 제주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어떤 건물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건물이 저도 한번 가고 싶어요. 저도 시험 끝나면 가고 싶습니다. 근데 굉장한 여기서 딱 한눈에 보더라도 제법 터지겠네. 그런데 심지어 마카오에 있는 그 카지노의 고객들도 끌어당기됩니다. 마카오도 그거 굉장히 좋아요. 의리의리합니다. 근데 마카오에 있는 거기 VIP 고객도 여기로 유치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기대합니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드디어 결실을 이루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여기 안에 카지노도 있지만 호텔도 있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 이제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카지노를 하면서 숙박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상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실이 이렇게 많습니다. 1,600개 객실인데 또 크루즈선을, 전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직접 이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정말 많은 상품이 있더군요. 그리고 이런 것을 감지를 해서 가치 투자를 하는 VIP 자산운용에서 최근에 지분을 5.45%를 취득을 했어요. 저는 투자 목적으로 보고 여기서 취득을 하면서 주가가 최근에 그 3월 달부터 계속 올랐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는 그 출발이다. 그 요인은 뭐다? 바로 원달러 환율이 구조적으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시아의 소비주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신고가 경신하면서 상당히 강했던 기업인데 여전히 너무 좋다라고 진단해 주셨고요. 차트 한번 분석해 주세요, 이사님. 자, 요거를 제가 들고 온 이유가 이 월봉을 보시면요. 이제는 어떤 기업들이 가냐면 장기적으로 계속 빠졌던 것들이죠. 그럼 이렇게 장기적으로 빠졌던 것은 그 2008년부터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였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원달러 환율이 구조적으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돌리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의 가격 전에 받으러 갈까요? 네. 가격 들어가겠습니다. 매수가 범위는 11,280원에서 11,300원이고요. 자, 가격도 적당 월봉에서 이제 막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저희들은 항상 7% 이익권입니다. 12,1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 13,000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4월 달에 들고 온 종목들은 15% 이익도 지금 거의 일주일 만에 달성한 게 많습니다. 맞아요. 15% 이익을 우리가 5회만 하면 원금이 어떻게 됩니까? 2배요. 2배가 됩니다. 그래서 홈런을 치지 말고 안타를 계속 치는 게 훨씬 더 내 수익을 고수익을 늘리는 방법이다. 저희 그 박병주 주력 상품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손절가는 9,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요즘 시장을 보면 이 정책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고 그리고 뚜렷한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까 이 방향성을 놓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디로 가면 이사님의 인사이트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 8시 무료 방송 말씀드리고 있고요. MBN 골드 박병주 이제 그 MBN 골드 들어오셔가지고 박병주 치시면 바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넥스트 트레이드 시간에 될 것 안 될 종목을 제가 딱 규정을 지어서 말씀드리고 특히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목표가 달성했던 증권주 전부 다 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장중에 문자를 받는 느낌처럼 종목을 받고 싶다면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들어오시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 N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글자를 터치하시면 종목을 문자처럼 받을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굿모닝 오늘의 증시는 모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장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